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고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 만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납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지만 뇌물죄로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한 것과 관련해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금이라도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오늘 오후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강원 영동에는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 내륙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27일까지 전국에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미국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를 30만 명분 이상 구매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 후 서너 시간 안에 오미크론 변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규 PCR 시약을 오는 30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만 명에 달하는 징집병의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10만 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보아 권익연대를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한부모 가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우 정책위의장 등 야당 지도부까지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사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공수처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논란 2주 만에 사과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합니다.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과연 누구한테 가장 이로운 일이 될까요? 여야 각 대선 후보 측은 속으로 표 계산하기 바쁩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송주영 정치부 기자와 함께 자세히 따져보기로 하고 우선 특별 사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들어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하죠. 4년 9개월 만에 풀려나는 겁니다. 먼저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전격 결정했습니다.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 및 복권하고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어깨와 허리 통증, 정신적 불안 증세 등으로 삼성서울병원 VIP 병동에 입원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번에 특별 사면된 서민생계형 형사범, 선거사범 등 3,094명에 대한 사면 효력은 오는 31일 0시 발생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중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사면증을 받고 병원에 상주하는 법무부 직원이 철수하면 자유의 몸이 됩니다. 거처로 갈 때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따로 들르지 않고 수감 생활 중에 사용한 물품 등은 대리인을 통해 가져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과 벌금 180억 원을 확정받고 4년 9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으로 박 전 대통령은 남은 17년 3개월형과 아직 내지 못한 벌금 150억 원은 면제받게 됩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해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가석방은 사면과 달라서 남은 구속기간을 옥 밖에서 지내는 건데 가석방의 조건인 전자발찌를 차지 않겠다고 해서 못 나올 뻔했죠. 하지만 반성도 안 한 사람이 가석방 대상에 맞느냐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되면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는데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돌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교도소 안쪽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걸어나옵니다.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2013년 구속 기소된 뒤 8년 3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한 겁니다. 저 문 하나 오는데 9번의 겨울을 거쳤습니다.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을 가두는 이런 야만적인 정치적인 행태는 다시는 없애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연 공정인과 정의란 단어가 존재하는가? 정말 사면받아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이 전 의원은 통상 가석방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전자발찌 부착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은 지난 20일 법무부에서 열린 가석방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른 겁니다.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바라는 현 정권의 노림수라고 지적합니다. 가석방은 모범수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이 전 의원은 최근까지도 재심을 청구하는 등 반성도 안 했는데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에 대해서도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친노 데모인 한 전 총리를 살리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사면에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한 전 총리가 다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소식이 묻혔지만 민노총 전 간부 등 시위사범 65명도 사면됐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죠. 청와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경우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직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 사면을 단행한 이유로 국민 통합을 들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숱한 난제를 생각하면 통합과 포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며 부정적 입장이던 문 대통령은 이후 고민을 거듭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충분히 국민들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빠진 걸 두고선 경우가 많이 다르다면서 여론조사에서도 차이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기 말 화두로 통합을 제시한 문 대통령. 이번 사면이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넓은 이해와 해량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친이계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복수다.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을 위해 그때 같이 사면하려고 남겨둔 것이다 등등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사면의 시기와 내용을 볼 때 국민 화합 차원이 아니라 정략적인 것, 그러니까 자기 쪽 인사들을 사면하는 데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특별 사면 명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적 정서를 언급했습니다.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경우가 다른 것 같다며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2018년 3월 수감된 뒤 보석과 재구속 등을 거쳤기 때문에 4년 9개월의 박 전 대통령에 비해 수감 기간이 짧고 상대적으로 동정 여론이 덜하다는 점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대선을 앞두고 국민 화합이 아니라 정략적 판단에서 한 분만 석방한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친이계 중진들은 드루킹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남겨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은 김경수 전 지사다. 그런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남겨둔 것이 아닌가.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MBN과 통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을 몰아 정치 보복한 걸 임기 끝날 때까지 풀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 5년 만에 이루어졌죠.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부터 헌법재판소에 이어 검찰과 법원으로 이어진 지난 5년간의 여정을 민지숙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불린 국정농단 사태가 시작됐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거리를 가득 채운 촛불에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파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뇌물죄 등 1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은 검찰 포토라인에도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5번의 선고 끝에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모두 22년으로 확정됐습니다. 수감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입원을 반복했던 박 전 대통령은 만일 사면이 없었다면 오는 2039년 만기 출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죠. 당장 있던 사저도 경매로 넘어간 만큼 머물 곳이 없기에 당분간은 병원에서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대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왔다고 하는데요. 삼성 서울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용식 기자, 현재 병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삼성 서울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이곳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특별 사면이 정해지자 박 전 대통령은 사면 결정을 해준 문재인 대통령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소식을 전해들은 지지자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병원 앞 집회를 열었는데요.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 유튜버 등 450명 정도가 병원 앞에 모였습니다. 집회는 2시간 전인 5시 10분쯤 시작했는데 경찰과의 충돌이나 폭력 사태 등 돌발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 힘든 고통의 시간을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이겨주심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 감사를 전합니다. 이달 31일 석방 절차가 끝나고 나면은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뒤에 병원에서 어디로 갈까요?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되더라도 당분간 입원 상태로 지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질병들 외에도 현재 치과 진료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음식물을 씹지 못할 정도로 치아 상태가 나빠져 미숫가루나 죽 등을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초 한 달 정도로 입원할 계획이었지만 병원 측 의견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입원이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는 경매로 팔린 상태여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머물 수 있는 거처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서울병원에서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경북에선 환영을 넘어 감사하다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촛불 정신은 어디로 갔냐며 법치주의나 국민 화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반대도 있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98년 보궐선거 때 대구 달성군에서 첫 국회의원 백지를 달았습니다.
이후 내리 사선을 했고 18대 대통령 선거 때는 대구 경북에서 무려 80.5%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런 TKS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한영을 넘어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세도 많은데다가 온데 뭐 전신맛이 나쁘다 하고 뭐 이빨도 그렇다 하고 못 잡수신다고 하여 의시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 해가 지금쯤 사면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대선을 앞두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국민 통합의 입장에서는 사면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선도 이제 3개월도 안 남았고 그 전에 오히려 빨리 사면하는 게. 반면 촛불 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켰는데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형기를 다 채우고 그렇게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대통령의 독재적 권리 행사라며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이번 사면이 사회를 재차 어지럽게 할 뿐이며 법치주의나 국민화, 갈등 치유와 같은 가치는 조금도 얻을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대선 75일을 앞두고 이루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 전격 사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역사의 법정은 계속된다며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환영한다고는 했지만 속내가 아주 복잡합니다. 말씀드렸듯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었고 또 이 때문에 보수층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한다면서도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청와대 관계자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전화 통화도 한 사실이 없고. 이재명 대선 후보도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한다고는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하길 바란다며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이미 결정난 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편치 않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했던 데다 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를 허락하지 않았던 게 신경 쓰이는 겁니다. 제가 불허한 것이 아니고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검사장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하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갈라치기 사면으로 야권 분열을 꾀하려 한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지금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대선판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전격 단행되면서 내년 3월 대선에 미칠 영향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유리할까 각자 표 계산하기 바쁘겠죠.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청와대 출입하는 송지영 반장과 함께 관련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우리 송 기자한테 여쭙겠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는 매번 나왔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그만큼 정부 움직임도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어제 정오쯤인데 국무총리실에서 기자단에게 오늘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사면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면서도 회의를 시작하는 오늘 오전 9시 30분까지 엠바고, 그러니까 보도 유예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기자들 사이에서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면 대상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고요. 저도 취재를 좀 해보니 청와대 수석급 참모들도 모르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유영민 비서실장과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도 몰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비밀리에 전격 단행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의 이 사면에 대해서 참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SNS에 글도 올리셨잖아요. 마음속에 깊이 누르고 있던 바윗돌이 없어진 것 같다고요. 그렇죠. 저는 사실 그 탄핵 전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다가 이제 그 10월 달에
제가 청와대에서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뭐 수사도 시작되고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의결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수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수사가 있었고 뭐 개인적으로 저도 여러 군데에서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았는데요. 이제 일단락 되는 느낌입니다. 역사의 한 장면이 일단락 되고 뭐 저 개인적으로 가졌던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됨으로써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시작하는 한 단계의 끝에 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단 말입니다. 사면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근데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그 재판에 의해서 교도소에 수감된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의 책임자다 뭐 이런 지목을 받아서 사실은 정권의 그 탄압에 의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이 되었고 지금 이제 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회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했다면 같이 사면을 하고 그 또 국민들의 어떤 통합에 직접적으로 그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첫째 하나는 아마 친문 지지자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복수심 그런 것을 아직 충족하기 위해서 조금 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차별을 뒀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소위 뭐 바둑이 그 김경수 그분이 이제 그 나중에 사면할 때 그분이 이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이번에 사면하기는 어려우니까 뭐 3.1절쯤 사면하면서 그때 또 끼워 팔기 형식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사면 자체를요 완전히 그냥 정치적인 정략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 전직 대통령이 교도소 수감되어 있는 그런 그 상황을 자신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보내는 것도 또 사면하는 것도 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자행된 거다라고 지금 그리고 자기 식구 하나 또 감옥에서 꺼내주고 정치적으로 이제 또 복권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에는 뭐 재판을 뒤집어 엎어서 한번 소위 명예회복해주기 위해서 사면을 하지 않으면서 지금 뭐 검사들까지 전부 그 재수사를 하고 온통 수사를 몇 번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사면을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동안 뭐 건강이 나빠서 있는데도 그 사면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와서 이제 겨우 사면을 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마 김경수 경남지사를 사면하기 위해서 아직도 그 끼워 팔기 형식으로 좀 둔 것 같은데 하나의 패로 남겨둔 것이다. 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다 두 사람 다 사면했어야 된다. 그런데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네, 예상 가능한 답변인데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정치적 고려는 일절하지 않았다라는 게 공식 답변입니다. 그동안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사실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긴 했습니다. 다만 시기가 문제였는데 성탄절 사면이냐 내년 3월 대선 이후 사면이냐 정도가 이제 선택지로 있었고 사실 청와대 참모진들은 후자의 무게를 좀 더 두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성탄절 사면은 지금처럼 이제 분열 의도가 있다는 의혹 제기가 있을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누구에게 더 유리할지 모른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에 또 다른 관계자가 했던 얘기 중에 좀 제가 인상이 깊었던 게 자칫 대선에서 여당 후보가 패배를 하게 되면 문 대통령이 사면을 하고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진행이 될 것이다. 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자기들은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제가 이제 기억에 좀 남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이번에 사면을 단행한 겁니다. 수석급도 몰랐을 정도라고 하던데 이 시기에 그러니까 또 더 이상한 거란 말입니다. 어쨌든 결단 배경은 뭘까요? 뭐 통합과 건강 때문이었다라는 게 청와대의 이제 공식적인 답변이고요.
이와 이제 별개로 청와대 내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교도소에서 건강 악화로 자칫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면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된다는 우려를 꽤 하고 있었습니다. 네. 가령 대선 직전에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이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이제 위기의식이 반영이 된 걸로 보이고요. 네. 또 하나 문 대통령이 사면의 고려 사항으로 이제 국민 여론을 그동안 언급해왔는데 청와대 관계자가 청와대는 특별히 사면에 대한 추이를 살펴본 건 아니다. 하지만 한 언론에서 조사를 한 걸 보면 사면 찬성에 대한 여론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점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번 사면 양쪽 다 여야한테 봤을 때 누구한테 더 유리할까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그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 전국을 이끌고 가느냐,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좀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그 사저로 갈 때, 뭐 그때 예를 들어 일정한 의견 표명을 할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 그 의견 표명의 내용이 어느 정도일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할지 뭐 그런 정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혹시 영향이 있겠죠. 지금 얘기 나온 대로 이번 사면이 보수층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슨 뭐 분열이 일어난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그거보다는 이제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중도층이나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우리가 잘 설득해서 이제 함께 가야 하는데, 예컨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뭐 다른 메시지를 보인다든가 흔쾌히 통합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또 이제 그 선거 국면에서 조금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해나가고 보수 진영 전체가 통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힘을 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송 기자, 한명숙 전 총리는 벌써 징역형 복역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사면 대상이 아닌데 복권을 결정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박수현 수석이 했던 얘기를 제가 전달을 좀 하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힘을 합치는데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얘기를 했어요. 사실 뭐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국민 화합 관점에서 했다라는 얘기인데 아까 김재원 최고위원도 말씀하신 거랑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른바 친노 그룹에서는 한 전 총리의 무죄를 믿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박수현 수석이 했던 말로 답변을 이제 뭐 현 정부 시각으로 대신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박 수석은 판결의 주된 증거가 되었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과 관련해 최근에 검찰이 동료 재소자를 수시로 소환해서 위증을 강요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을 잠깐 하셨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사면을 받고 나중에 이제 퇴원을 하는 길에 무슨 말을 할까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오늘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왜 대리를 통해서 말을 한 것처럼 또 그렇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내지는 않더라도 누굴 통해서 메시지 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어차피 건강 상태도 좋지 않고 또 지금은 사실상 구금 상태이지 않습니까? 병원에 있었어도 지금은 뭐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낼 수 없고 국민들께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인데 추후에는 아마 뭐 직접적으로 인사를 드린다고 이미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들께 아마 메시지를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사면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우는 이제 사실상 박탈된다고 봐야 하고요. 다만 이제 경호나 경비는 이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뭐 화면에 나올 텐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박 전 대통령의 상황에 해당하는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등의 경우에는 제공하던 예우를 박탈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제공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국가 기밀 같은 것을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성탄절엔 화이트 크리스마스 대신 한파가 찾아올 거라고 합니다. 당장 내일 오전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22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고 다음 주 화요일 오전까지는 이 한파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강원 영동과 제주에는 오늘 밤부터 큰 눈이 내릴 것으로도 예보됐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강원도의 한 스키장. 방역수칙 강화 여파로 한산한 편이지만 방문객들은 눈 소식에 들떴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라서 스키장을 찾았는데 이렇게 눈도 오니까 기분이 좋고 옷도 추우니까 단단히 챙겨 입었습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 산간 등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최대 20cm 안팎의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 약한 눈이 내렸지만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신 강력한 한파가 찾아옵니다. 서울은 이렇게 간간히 눈발이 날리기도 했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한낮에도 체감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수도관 등의 동파 예방과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원 영동과 전라 서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온도 매우 낮기 때문에 도로에 쌓인 눈이 얼거나 이번 추위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연말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금요일인 만큼 예년 같으면 어디든 붐볐을 텐데 하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가족과 또 친구들 만나는 게 쉽지 않죠. 코로나와 함께 맞는 두 번째 성탄절, 지금 거리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기자, 지금 거기 나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성탄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 바로 서울 명동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항상 썰렁했던 명동거리도 화려한 크리스마스 조명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속에서도 가족, 연인과 함께 성탄 분위기를 만끽하려는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시민들은 아름다운 조명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마음을 달랬습니다. 또 추운 날씨 때문인지 따뜻한 길거리 음식을 즐기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하면 이제 명동이 유명한 것 같아가지고 사진 예쁘게 남기고 싶어서 나오게 됐어요. 오늘 좀 사람도 많고 추울까봐 걱정됐는데 그래도 나오니까 네, 좋은 데이트인 것 같습니다. 다만 강화된 거리두기가 적용된 만큼 4명 이상의 모임은 찾아보기 어려웠고요. 식당과 술집 등의 상인들은 밤 9시에 문을 닫아야 하는 만큼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 보이는데 그래도 방역당국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233명입니다. 확진자가 치솟는 주 후반이지만 어제보다 685명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1,084명으로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정부는 확산세가 둔화한 만큼 다음 주부터는 위중증 환자 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와 다음 주 연말 연시가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당국도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방역의 고삐를 더 단단히 쥐고 남은 일주일여 동안 확실한 반전을 이끌어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 확진자 추이를 지켜보며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명동거리에서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정부가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 30만 명분 이상을 확보하고 곧 계약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이 약을 찾는 게 아니죠. 전 세계에서 경쟁이 붙으면서 실제로 내년 2월에 도입될 수 있을까는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까지 4시간 안에 판별할 수 있는 PCR 검사법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됐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구매한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물량은 7만 명분입니다. 여기에 9만 2천 명분에 대해서도 실무 협의를 마쳐 16만 2천 명분은 사실상 확보했습니다.
화이자 물량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부겸 총리는 30만 명분 이상 구매하기 위한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0만 명분 이상의 치료제 구매 협의를 화이자사와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그 계약이 곧 마무리 단계일 거고 이 문제는 질병청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입 시기도 당초 내년 2월에서 1월 말로 앞당기는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확보한 먹는 치료제는 팍스로비드 30만 명분, 머크사의 몰루피라비르 24만 2천 명분 등 총 54만 2천 명분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그동안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는 없었고 얼마나 빨리 국내에 들어와서 직접 투약이 가능하느냐, 또 그 양이 충분할 것이냐, 또 어떤 우선순위로 투약을 할 거냐, 그런 걸 미리미리 협의해서. 하지만 내년 1월에 제때 공급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화이자는 내년 생산량을 1억 2천만 명분으로 늘렸지만 8개월이나 걸리는 까다로운 제조 공정 때문에 미국조차 내년 여름에나 물량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을 포함한 변이 5종을 3-4시간 이내로 판별할 수 있는 PCR 검사 시약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0일부터 현장에 도입하면 오미크론 확산을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 뉴스 정태진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화제의 뉴스,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경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민 기자, 첫 번째 소식. 산타 메시지가 나왔어요. 네, 그래도 오늘이 명색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산타클로스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혹시 로바니엠이라는 도시 들어보셨나요? 네? 잘 모릅니다. 이게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핀란드에 있는 도시인데 산타의 고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근에는 산타 마을도 조성하고 산타클로스 역시 공식적으로 선발하는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유명 관광 도시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다소 한산하다고 하네요.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이 산타 마을에 거주하는 산타가 메시지를 내놓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내놓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2년째 이어지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좀 특별한 메시지를 내놨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I have heard some worrying news about the well-being and coping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around the globe. Now it is time to turn these worries into plenty of goodwill. Let's give time to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do something together. Let's make this Christmas happy and unforgettable for everybody. Christmas is about heart full of hope. 내년에는 저런 그냥 메시지 말고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나와서 다니는 모습으로 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아기 살린 강아지, 개가 사람을 살렸다고요? 네, 이번에도 좀 훈훈한 소식입니다. 인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인도의 한 마을 인근 들판에서 탯줄도 잘리지 않은 여자아이가 발견됐습니다. 아무리 인도라고 해도 겨울이고 밤 되면 추워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이는 다행히 무사했다고 합니다. 들판에 살던 어미 개하고 강아지들이 이 아이의 몸을 덮으면서 체온을 유지해줬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경찰은 아이 부모를 찾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식을 버렸는데 개는 그 아기를 돌봐줬다 이거네요. 정말 동물이 사람보다 나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54만 원짜리 가짜 백신. 백신 원래 그냥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내고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가짜 백신을 맞은 겁니다. 일부러. 일부러요? 알면서요? 네, 알면서 맞은 거죠.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일인데요.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한 간호사가 시민들의 팔뚝에 백신을 놓고 있죠. 저 주사기가 사실 백신이 없는 빈 주사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작용이 무서워서 백신을 맞기는 싫은데 접종 증명서는 받아야 하니까 눈속임으로 저는 가짜 접종을 한 겁니다. 우리처럼 뭐 백신 패스 이런 게 있나 보군요. 그러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가짜로 맞는다. 그 가짜 값이 54만 원이다. 그렇죠. 이탈리아도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백신을 맞지 않으면 실내 음식점이나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네. 현지 경찰이 익명 제보를 받고 접종센터 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이 범행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예. 경찰에 따르면 최소 10명의 사람이 이 가짜 백신을 맞고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백신이 무섭다고 해도 저건 아니죠.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7분간 고의로 쾅쾅입니다. 쾅쾅이면 뭐 자동차가 부딪힌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네. 영상 먼저 보시죠. 회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된 흰색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두 번, 세 번 어휴. 계속해서 반복해서 충돌을 합니다. 어머. 충돌이 7분씩이나 이어졌고 가해 차량은 촬영자까지 위협하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7분이면 굉장히 긴 시간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게 그런 겁니까? 이게 어처구니 없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어머. 피해 차량 차주가 사건 당시에 가해 차량 차주 얼굴을 보긴 봤는데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차량 수리비만 1,300만 원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재물손괴죄를 떠나서 특수재물손괴죄 등 더 무거운 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위협적으로 달려드는 듯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일부러 위협적으로 했다 그러면 특수협박죄 또는 특수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뭐 피해자가 다치진 않았나 봅니다. 네, 다치진 않았는데 좀 엉뚱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가해 차량 차주의 여자친구하고 피해 차량 차주가 불륜을 저질러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가짜 뉴스가 퍼진 겁니다. 피해 차주는 차가 부서진 것도 모자라서 졸지에 악플 세례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어쨌든 차량 번호가 찍혔을 테니까 빨리 잡을 수 있겠죠. 이런 게 제일 무서워요. 이유 없이 저러는 거.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연과 함께 12m. 우리가 날리는 그 연 말합니까? 네, 저희가 설날에 많이 날리고 했던 그 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 스리랑카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영상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제 큰 연을 날리고 있죠. 잘 되는가 싶더니 한 남성이 밧줄을 잡은 채 상공으로 막 치솟습니다. 12m까지 올라갔는데 남성은 결국 모래사장으로 추락했죠. 아니 초반에 예 말씀해 주세요. 천만다행으로 뭐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12m에서 크게 안 다친 게 정말 기적이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초반에 이렇게 막 날아갈 때 손을 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끝까지 잡고 있었대요? 이게 여러 사람이 연을 날리다가 갑자기 돌풍이 불어온 상황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돌풍이 불어오니까 손을 놨는데 이 남성은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모르고 계속 잡고 있던 겁니다. 맨 앞에 있었나 보다. 그렇죠. 이미 이제 상황을 알아차렸을 때는 너무 높이 올라가 있던 상황이었죠. 네. 매달려서 버티다가 손이 너무 아파서 결국 밧줄을 놓고 추락했다고 합니다. 정말 추락했지만 괜찮다니까 불행 중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민경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징집병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선택적 모병제로 10만 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해서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하고 보육비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성탄절을 하루 앞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움직임 김문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군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현재 30만 명에 달하는 징집병의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이나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며 10만 명 청년의 일자리도 새로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택적 모병제는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일한 규모의 징집병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방 환경에 따라서 향후 징집병 복무 기간이 자연스럽게 단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사 월급도 2027년에는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할 것이라 약속하고 전작권 전환은 당연히 다음 정부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부인 김혜경 여사와는 영상 메시지도 찍고 김 여사는 구세군 자원봉사에 나서며 전면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아동고아와 18세가 넘은 퇴소자들을 위한 단체인 고아권익연대를 방문해 요리를 하며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윤 후보는 돌봄 위기와 고립 위기에 놓인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서도록 하겠다며 약자와의 동행과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한부모 지원 가족 기준을 중위소득 100%로 높이고 양육, 교육,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른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미지급자 신상 공개와 또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은 개선해 연평균 1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명동성당을 찾아 자정미사에 참석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임태희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이 김건희 씨가 본인 논란을 어떻게 설명할지 그 방법을 찾고 있다며 직접 사과를 암시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직접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선대위 내부 정리가 잘 안 된 걸까요? 박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인 위원장 직속의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이 김건희 씨가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곧 사과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국민분들께 정말 진솔하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게 어떤 형식이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이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의힘 선대위 내부에선 올해 안에 김 씨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고아시설 성탄절 봉사활동을 한 윤 후보는 김 씨의 직접 사과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논의 여부를 모른다고 답해 아직 김 위원장 측과 온도차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따가 또 당사에 돌아가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선대위 내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외곽에서 쓴소리를 연일 내고 있습니다. 이제 후보가 선대위 차원에서 충분한 지원과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단순히 이제 일부 회의체를 신설하거나 업무의 조정만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윤 후보가 부득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등의 실언을 한 것에 대해서 당원 게시판에 처신이 부적절하다는 비판글이 쇄도하는 등 선대위가 수습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몇몇 야당 의원들과 기자 또 그 가족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야당 지도부까지도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사찰이다. 공수처가 아니라 야당 잡는 야수처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제서야 그러니까 2주 만에 공수처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사과했습니다. 원주인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통신 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 의장 등 지도부를 포함해 의원 26명에 대해 공수처가 주민번호와 주소 등의 정보를 무차별 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특히 지난 10월 1일 하루에만 김 원내대표와 김 의장,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 등 핵심 지도부 3인방을 모두 들여다봤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더기 조회의 배경에 궁금증이 쏠린다며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불법 사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수처는 결국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새치혀로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사퇴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문제가 불거진 지 약 2주 만에 첫 입장문을 내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신조회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 절차라며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과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조회 여부를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큰 만큼 불법 사찰 논란은 당분간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일본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개막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환영 기념품도 만들면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데 또다시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됐죠. 베이징에서 윤석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 이어 일본도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なお政府代表団の派遣は予定をしておりません.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를 보이콧 이유로 꼽았습니다. 다만 선수들은 예정대로 올림픽에 참가합니다. 며칠 전에는 세계 최고 아이스하키 리그인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NHL이 올림픽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입니다. 아이스하키는 동계 스포츠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인 만큼 NHL의 불참 결정은 올림픽 흥행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确实就正如你说的，就是他已经就是因为疫情的原因无法参赛，实际上我们对此也表示遗憾。 계속된 악재에도 중국에선 축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허베이성의 한 마을에서는 학생들이 갈대를 이용해 동계 스포츠를 표현한 올림픽 기념품을 만들었습니다. 现代的理念和我们中国民俗传统的文化相结合，让它的这种中国民俗传统文化的精神内核，让孩子们有所把握，从而创造出更加优秀的作品。 하지만 늘어가는 외교적 보이콧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 때문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자칫 중국만의 잔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이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델타 변이 당시 최고치를 추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약사 머크의 가족용 코로나19 알약 치료제도 승인이 됐는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걱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머크사 약 많이 주문해놨죠.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평균 확진자가 17만 명에 육박하면서 델타 변이 유행 당시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6만 9천여 명으로 델타 변이가 정점을 기록한 지난 9월 1일 평균 16만 5천 명보다 많았습니다. If you were going to meet with people for Christmas Eve, wake up tomorrow morning and give yourself a rapid COVID test. The rapid tests give you information about infectivity on that day.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국 FDA는 전날 화이자가 개발한 팍스로비드에 이어 머크사의 코로나 알약 몰루피라비르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미 300만 명 물량을 확보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We have purchased 10 million Pfizer doses, 3 million Merck, and we'll be prepared to distribute them as another of our treatment options around the country as soon as supply is ready. 하지만 애초 발표보다 몰루피라비르의 효과가 떨어지고 부작용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FDA는 가임기 여성은 복용기간 피임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남성도 복용 이후 3달간 피임해야 한다고 주의했습니다. 몰루피라비르가 고위험군 감염자의 입원과 사망률을 낮추는 비율은 약 30% 정도로 90%에 가까운 화이자 치료제에 비해 낮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연말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을 맞아 미국 전역에서 이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추세라면은 올해가 가기 전에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0만 명에 도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1인) 가구 하면 혼자 사니까 방 1개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통계를 보니 1인 가구의 65%가 방 3개 이상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인 가구가 늘고 있으니 초소형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정부 주택 정책은 현실을 모르는 거죠.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전 독립한 한 30대 직장인. 자꾸 늘어나는 살림살이에 지난해 원룸 생활을 접고 방 2개 빌라로 이사 갔습니다. 월세가 부담되지만 여력이 있으면 더 큰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짐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큰 집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뭐 방 2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4개든 5개든 방이야 많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사니까 방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건 이젠 옛말입니다. 지난해 1인 가구 664만 3천 명 중 방이 3개 이상인 가구는 65%, 반면 방이 1개인 1인 가구는 14.4%에 불과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방이 1개인 1인 가구는 줄었고 방이 2개 이상인 1인 가구는 증가한 겁니다. 결혼 연령이 늦춰지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은 30, 40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변화된 시대상이 반영된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통합 공공주택 입주 조건으로 1인 가구는 침실 1개 정도 있는 전용 4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도록 규제하는 등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늘었는데 의미 없는 집이 늘은 거예요. 청년 임대주택이나 소형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적어도 1.5룸이나 2룸처럼 방이 2칸, 3칸 있는 주택을 공급해야만 중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되죠. 전문가들은 시장 수요에 맞는 면적과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돼야 주택 가격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티켓 가격이 최고 1,000만 원, 경제 효과가 월드 시리즈를 웃돈다는 미국 대학농구 선수권 출전에 도전하는 우리 선수가 있습니다. NBA 진출을 꿈꾸며 미국 대학농구 무대에 진출한 이현중 선수인데요. 최형규 기자가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소속팀 데이비슨 대학이 속한 리그에서 2주의 선수로 뽑혔고 강호 엘라베마 대학과의 경기에서도 승리의 1등 공신으로 활약하며 미국 진출 후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이현중. 미국 언론은 데이비슨 대학 출신의 NBA 간판 스타 스테픈 커리와 비교하며 극찬하지만 이현중은 2주의 선수에 만족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일단 저희가 팀 승리를 거둬가지고 지금 현재 상승세여가지고 그게 제일 기분이 좋고요. 제 목표가 올해 선수이기 때문에. 이현중은 3월에 광란으로 불리는 미국 대학농구 선수권 무대를 누비면서 NBA를 향한 꿈을 키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확실하게 진짜 3월의 광란이거든요. 진짜 3월의 광란에 그런 걸 향기를 느껴보고 싶고 부족한 점이랑 제가 뭘 잘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다 배우고 싶고요. 커리 후배란 수식어가 부담스러울 법도 하지만 이현중은 커리란 존재는 꿈을 키우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를 보면 또 저는 오히려 희망도 생겨요. 당연히 드래프트에 나가는 게 제 다음 연도 꿈이죠. 하승진에 이어 역대 2번째 한국인 NBA 선수에 도전하는 이현중. 오늘도 굵은 땀방울로 꿈을 빚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올해의 성탄절은 매서운 한파가 함께합니다. 한파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데요. 서울에는 올 들어 첫 한파 경보가 내려졌고요. 밤사이 기온이 수직 하강하면서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14도, 양주는 영하 19도, 철원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겠고 광주와 대구 등 남부지방도 영하 5도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체감 추위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중부지방은 영하 20도를 밑돌겠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도 하지만 올해는 피해가 발생할 정도의 폭설이라 걱정입니다. 밤사이 강원 영동에는 30cm 이상, 내일은 제주 산지에 40cm 이상의 많고 강한 눈이 쏟아지겠는데요. 한파 속 강설이라 제설 작업 등이 힘들 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즐기기보다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겠고요. 서해안을 따라서도 1에서 많게는 15cm, 호남 내륙에도 3에서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에도 서울은 영하 7도, 춘천은 영하 4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 종일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부터 모레까지 호남 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강원 영동 폭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입니다. 일요일인 모레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